안녕하세요. 여의도 정리맨 경제평론가 권혁중입니다. 오늘 정리해드릴 내용, 바로 5차 재난지원금 오늘까지 정리된 부분 총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6월 29일이고요. 오늘까지 나왔던 내용을 오늘 정리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 나온 5차 재난지원금 정리해볼까요? 코로나19 피해 지원으로 3종 패키지를 이제 정부가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가 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이 있고요. 민생 경력 활력을 위한 민생 경제 활력을 위한 상생 국민 지원금이 있고요. 요게 이슈죠.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을 포함한 상생 소비 지원금, 이 세 가지가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고요. 모든 국민에게 사실 골고루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의견인데, 일단은 정부가 이제는 이렇게 3종 패키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는 상생 국민 지원금 이미 이슈고요. 5차 재난지원금에 이제는 소득 하위 80%의 이 가구들에게 지원하기로 이제 오늘 결정을 했죠. 물론 많은 분들이 이게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정 합의고요. 이제는 2차 추경 들어가서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의원도 오늘 얘기했던 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팩트고요. 국회에서 또 어떻게 또 바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당정 오늘 합의된 내용은 이 세 가지다. 그리고 소득하위 80%로 결정이 됐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계속적으로 제 정보통을 이용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 그대로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저소득 가구 많이 궁금해 하시죠. 저한테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이런 분들 많으시죠.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이런 분들이 이제는 한 300만 명 정도 되는데 추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할 방침으로 정해졌습니다. 뭐 신문에 보면은 10만 원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진짜 10만 원 주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1인당 인당 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팩트 있는 정보를 보시라는 게 바로 이제는 제 주장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의도 정리맨 보시면 끝까지 보시면 아주 좋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다는 거죠. 1인당 10만 원입니다. 인당 10만 원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소상공인 대상도 이제는 얘기가 나왔죠. 영업 피해와 관련된 희망 회복 자금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또한 버팀목 플러스 자금, 이게 4차 재난지원금이죠. 매출 감소 기준을 폭넓게 인정하겠다. 이 부분은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겁니다. 나중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근데 오늘 여당 의원 입에서 나온 얘기는 이제 5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 700만 원까지를 보고 있었는데 여당 의원 입에서는 900만 원 예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대폭 상승하기로 했다라고 해서 이제 당정이 합의했다고 보는데 논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문제는 못 받는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못 받는 분들이 분명히 또 생길 것 같은데 네. 엄청난 아마 파급력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진짜 900만 원으로 된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이제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과연 합의된 수준이겠느냐라고 봤을 때 일단은 뭐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은 소상공인 대상에 해당하기만 한다면 아직 기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준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기준이 아직 정확히 안 나왔는데 제가 항상 말하는 대로 되잖아요. 예상하는 대로.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바는 있습니다. 솔직히 어떤 기준으로 될지는 예상하는 바는 있는데 그거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따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일단은 뭐 900만 원까지 와 정말 와우죠. 만약에 부부인데 따로따로 사업하시는 분들 4차 재난지원금 기준으로 본다면 따로따로 나왔죠. 그러면은 1,800만 원입니다. 그렇게 따져버리면 만약에 요 안대로 간다 그러면 네, 엄청나죠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일단은 뭐 정해진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까지 나왔던 내용만 제가 팩트 있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나왔던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는 궁금한 거, 우리가 국민 상생
자, 요거는 아직 저소득 가구 소상공인 대상은 더 깊은 얘기가 나와야 되고, 오늘 나왔던 얘기가 이제 상생 국민지원금, 이게 이제 핵심이죠. 국민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하의 80%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80% 안에 내가 들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에 기준 중위 소득 200%입니다. 그래서 975만, 이거 4인 가구 기준입니다. 975만 2,580원 정도 돼야 되고요. 요 내용은요, 이미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를 한번 자세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제가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고요. 자, 보시면은 일단 오늘 정해진 게 이쪽 부분이죠. 자, 소득 하위 80% 역시나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그대로 됐죠. 3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796만 7,090원, 900원. 그 다음에 4인 가구는 975만 2,580원 정도. 2인 가구, 맞벌이 가구죠. 617만 617만 6,158원인데 논란의 여지가 있죠, 역시나. 왜 그러느냐? 맞벌이 2인 가구, 고소득, 대기업 다니신 분들 이거 넘어갑니다. 100% 넘어가죠. 예, 못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 아무튼 뭐 정해버려 갖고 소득하에 80%로 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딩크족, 그죠? 딩크족, 노키즈, 더블 인컴. 예. 그래서 더블 인컴 노키즈군요. 참 딩크니까. 그래서 아무튼 딩크족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아마 조금 상대적인 박탈감 있을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2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610만 원 정도면 맞벌이 하고 있으면은 도시 가구 중에서 다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저는. 일단은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일단 요거 정해진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질문이 왔던 게 이겁니다. 가구원은 어떻게 따지냐 이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가구수로잖아요. 가구당 돈 주는 거는 인별로 줍니다. 예, 인별로 줘요. 한 인별당 25만.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며칠 한 5일 전부터 말씀드렸죠. 제 정보통에 의하면 인별로 갈 가능성이 크다. 역시나 인별로 됐죠. 근데 금액은 25만 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5만 원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그 당정 협의에서 2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이 정도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인별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된다 그러면 머릿수당, 그러니까 인별로 2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정도가 이제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근데 일단은 기준은 이 소득하위 80% 기준은 이 가구수로 따진단 말이죠. 가구로. 그러면 내가 2인 가구냐 3인 가구냐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4인 가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이거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저한테도 댓글로 주셨어요. 그럼 가구원은 어떻게 따지냐 이거죠. 자, 가구원의 범위 말씀드립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진짜 많이 얘기하는 게 이 가구원의 범위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건강보험 같은 것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꼭 여러분 오늘 방송 보시는 김에 가구원을 어떻게 따지는지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동일 주민등록이죠. 주민등록표 등본 띄워보고요. 거기에 이제는 이름 들어가 있으면 그게 가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별도 주민등록도 있어요. 한마디로 내 주민등록 등본 띄워봤는데 없어. 그런데 따로 있더라도 따로 가구로 나가 있더라도 배우자라든지 30세 미만 자녀라든지 사실혼 배우자라든지 그 다음에 외국인 배우자라든지 동거인 이런 분들은 별도 주민이 있더라도 한 가구로 봅니다. 이게 가구원이에요. 근데 30세 이상의 자녀가 있다. 이거는 별도로 봅니다. 별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가구원으로 봐요. 물론 30세 이상의 자녀가 경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경제력이 있게 되면 이거를 다른 가구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주민등록 돼 있어도 한 가구로 봅니다. 한 가구로. 그럼 제외 범위가 있어요. 제외 범위. 자, 2촌 이내 혈족 외의 동거인,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자, 외국에서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 그 다음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의 수용 중인 자, 보장시설 수급자, 가출행방 불명자,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이 확인한 자,
현역 군인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생계 보장을 받고 있는 자. 자, 요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현역 군인 있잖아요. 현역 군인. 예. 이런 분들 가곳에서 빠집니다. 예. 그래서 요거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제외 범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따져 보시고요. 내가 몇 가구인지를 보셔야 되겠죠. 다음 페이지 갈까요? 이거 지난번에 했던 얘기인데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안 보는 거야, 영상. 영상을 안 보고 올린 것만 보시는, 처음에 올린 것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또 설명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 영상 또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또 빠르게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소득하의 80%로 정해졌죠. 그래서 우리 집은 4인 가족이죠. 4인 가족이고 맞벌이죠. 합산 월급이 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해당되느냐? 900만 원이면 일단 기준점에 4인 가족이 970만 원이었나요? 아까? 970만 원 정도 되니까 당연히 이제는 이 범위 안에 들겠죠. 근데 장담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왜? 소득의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근로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이거 다 포함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가 YTN 방송을 했었는데요. YTN 방송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팩트 있는 정보죠. 그 앵커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방송에서 많은 청취자들이 들어야 되니까 소득의 개념이 뭐냐 이거죠. 근로소득 다 포함하죠. 이자소득 포함합니다. 이자소득 물어보시는데요. 그냥 저희 은행에다가 돈 넣어놓고 이자 먹는 거 있죠. 이자 타는 거. 이 이자소득입니다. 그죠? 근데 사업소득은 당연히 사업소득이고, 이전소득 물어보시는데 지난번에 다 설명드렸어요. 사실 공적 이전소득과 사적 이전소득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파일은 드릴 거니까 공부한다는 거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고요.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 그러면 합산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900만 원이 넘어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못 받게 되는 거죠. 4인 가족. 자, 그러면 우리 소득을 어떻게 합산하에 계산하냐 이거죠. 지금 요거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또 지난 영상 보시고 다른 영상 보시고 제가 최근에 올렸던 영상 보시고 뭐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에 대해서 내용이 빠져있네요 이러신 분이 이미 다 올렸습니다. 여러분 5일 전에 이거 다 정리해드렸어요. 너무 제가 빨라서 문제야. 그래서 좋은 정보, 그 다음에 제가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이왕 어차피 시작한 거 내가 정말로 좋은 정보 많이 드려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돼서 많은 팔로우는 구독자, 뭐 그런 걸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정보, 좋은 정보를 드릴 거예요. 이미 했습니다. 5일 전에 다 이거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정확히 보셔야 되는데 요 기준 지금 하위 80%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 부담액이 37만 6천 원 정도. 이게 그 4인 가족입니다. 4인 가족. 지역가입자가 41만 원 정도. 이 정도로 되어 있어요. 이 정도로. 자, 요것도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근데 이럴 경우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이제 직장인 가입자, 지역 가입자의 불평등의 문제가 생기죠. 그죠? 특히 이제는 지역 가입자가 불리합니다. 제가 봤을 땐 굉장히 불리할 거고요. 또한 이것도 지난번에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2년 전 소득 가지고 할 거예요. 건강보험료는 이거 원리를 말씀드렸었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돼버리면 2019년도 자료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이. 그러면 코로나 있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커요. 또 이거 아마 골치 아플 겁니다. 지금 기재부는 이거 어떻게 기준 뭘로 하지 이러면서 이거 지난 영상에 다 왜 그런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설명해 드렸고요. 또한 고소득 맞벌이 부부 굉장히 불리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고액자산가는요, 고액자산가 같은 경우는 자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가 낮으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꼼수가 있죠. 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혜택을 받고, 고소득 맞벌이 부부는
제가 봤을 때 자녀 없는 고소득 맞벌이 부부 대기업 달씨는 탈락입니다. 100%. 억울하죠. 예. 그래서 이걸 누구 좋다 나쁘다 뭐 이런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려요 제가. 예. 자, 그래서 좀 내용이 좀 길었죠.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저도 다른 유튜버처럼 그냥 신문 기사에 있는 거 있죠. 그냥 그거 스크랩해서 이렇게 읽어드리고 싶어요. 그 읽는 수준이잖아요. 아, 근데 또 제 양심상 또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좀 풀이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풀이를. 예, 그래서 늦은 시간인데 지금 좀 여러분 이런저런 풀이를 해드리고 질문 환영합니다. 질문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정, 여러분의 환경 얘기해 주시면 최대한 제가 시간 될 때마다 답변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내일도 또 KBS 라디오에서 또 출연을 합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 35분쯤에 KBS의 1라디오에서 또 5차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하반기 경제정책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 계속 새로운 정보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다 근거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잘 챙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이건 준비를 잘 해야 돼요. 금액이 너무 큽니다. 예, 금액이 너무 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또 말씀 안 드린 게 되게 많아요, 사실. 예, 길면은 안 들으시잖아요, 끝까지 대부분. 그래서 말씀 안 드리는 겁니다, 사실. 예. 이거 한도 끝도 없어요, 진짜. 예. 이거 상생 소비 지원금, 카드 캐시백도 그렇고요. 소상공인 요것도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 겁니다. 소상공인. 예. 제가 예상하는 바는 기준이 있거든요. 미리 좀 챙겨야 돼요, 서류를.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제 이 유튜브는요, 여의도 정리맨 보시면 이익이고요, 안 보면 손해입니다. 근데 아직 제가 유튜브를 이제 처음 시작해서 구독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위해서 제가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좋은 정보, 그다음에 팩트 있는 정보 빠르게 계속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 많은 분들에게 추천 좀 해주시고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질문 환영하고 그리고 오늘 밤이 늦어서 제가 얼굴은 못 보여드리겠습니다. 얼굴 못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 제 구독자들 있잖아요. 저랑 소통 많이 하시는 분들 아시죠? 예, 금나라 뚝딱님 그 다음에 이제는 아직도 기억나는 우리 대구 노총각님 그리고 많은 우리 또 오늘도 또 누구였죠? 너무 감사하게도 또 인사를 또 남겨주셨어요. 오늘 이의 신청 4차 재난금 이의 신청해서 받았다 감사하다 이렇게 막 지금 제가 댓글 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댓글 또 남겨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저랑 소통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여기까지 여의도 정리맨 권혁중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좀 가져와서 풀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남겨주세요. 저도 지금 질문사항이 있어서 이거를 쓰는 거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리맨 권혁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